아코디언 프로 43곡 3강 여자의 일생 1강, 2강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 키, 가 단조, 개명은 C 키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A 마이너 키와 C 키는 나란한 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5월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춘3월, 춘4월, 꽃은 피고, 꽃은 지고, 이제, 매실도 달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의 모양이 잡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거제도에는 벌써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여자의 일생 1강, 2강, 43곡 1강, 2강 또 실기를 찍어 놓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거제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코디언 연주를 할 때 멜로디 첫음이, 그러니까 노래의 첫음이 어느 손가락에 연주가 될 것인가, 3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이니까. 그래서 손가락 운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 일생은 제가 5번 손가락으로 운지를 하라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4번으로. 왜냐하면 미 위에 파라는 음이 한 음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연주할 때 첫 음을 몇 번째 운지로, 손가락으로 연주를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나 모든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죠. 리듬을 탄다 그러죠. 리듬이라는 것은 박자잖아요. 한국말로 박자를 타야 되는데 연주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리듬을 타야 된다. 리듬은 박자는 주로 이제 왼손이 잡아주죠. 그죠? 오른손도 박자를 정확하게 연주를 해야 되지만 아코디언은 대표적으로 왼손 반주를 가지고 박자를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왼손 박자에 노래를 맞추어야 된다. 왼손 박자는 에스컬레이터나 컨베어 벨트나 일정한 속도로 연주가 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멜로디만 연주해서도 멋진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멋진 소리. 바이올린도 멜로디 악기잖아요. 색소폰도 멜로디 악기고, 플룻도 멜로디 악기고, 멜로디만 가지고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죠. 4분의 2박자일 때는 어떻게 하고, 4분의 3박자일 때는 어떻게 하고, 4분의 4박자일 때는 어떻게 하고, 8분의 6박자일 때는 어떻게, 박자에 따라서 강약 조절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 형태고, 노래가 연주되기 시작하면 그 기본 형태 속에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잡아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박자를 알고 기본 강약, 중강약, 이건 4분의 4박자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듬의 여린 내기와 센 내기를 알고 계신데 막상
노래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주하기가 급급해서. 그래서 왼손 이 흐름에 곡을 얼마나 잘 맞추어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그 왜 개울 시냇물 흐르듯이 강이 흐르듯이 폭이 좁은 데는 물살이 세어졌다가 강폭이 넓거나 개울폭이 넓으면 물살이 느려졌다가 음악은 그러는 게 아니죠. 음악은 일정한 속도로 박자가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요것을 지켜가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멜로디 처음에 들어갈 때 몇 번 손가락으로 연주가 시작되느냐와 그리고 왼손 박자가 일정하게 빠르고 느리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박자를 유지시켜 주는 거와 그리고 멜로디만 연주했을 때 참 정말 멋있다, 정말 듣기 좋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멜로디의 소리를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소리를 다듬는다고 해서 음표를 하나 떼가지고 도르고 칼을 가지고 깎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벨로즈를 통해서 이 강약 조절, 소리의 어떤 내 느낌을 강약의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멜로디만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멋있죠. 연주를 잘한다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잡고 관객들의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마음을 잡아야 인기 가수가 되는 거고 마음을 잡을 줄 알아야 인기 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일단 악기에서 소리가 나오면 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헤드폰을 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연주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아코디언 그러면 쿵짝쿵짝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코디언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악기에 어떤 악기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다 좋은데 코가 들창코예요. 또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다 예쁜데 눈꼬리가 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숨길 줄 아는 그 여성분들의 그 화장술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화장술 건물에 따지자면 페인트 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 경상도 쪽 사람들은 그 여성분들 화장을 잘하는 분들 보고 뺑기칠 잘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점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연주를 할 때 자신의 단점을 숨길 줄 아셔야 돼요. 내 단점도 문제지만 악기의 약점을 보완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무조건
이런 이 이런 거 아니라니. 이런 거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미자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을 그냥 아코디언 쿵짝쿵짝이야. 이거는 여자 일생이 아니에요. 여자 일생이 신나는 일생이잖아. 여자 일생은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얼마나 아팠으면 참을 수가 없대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말 알죠?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말하면 죽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일생은 아내의 일생, 그리고 엄마의 일생, 며느리의 일생, 여러 가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 가정사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그 여자분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랑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죠. 아들에게 험담을 할 수도 없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험담을 할 수도 없고, 그걸 다 가슴에 안고 사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애절함을 이 소리에 담아야 돼. 쿵짝쿵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일생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지 아코디언을 잘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일생을 연주를 잘해야지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면 여자의 일생을 연주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는 거와 여자의 일생을 잘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한마는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연주를 잘한다. 자, 제 나름대로의 여자의 일생, 음색은 그대로 두고 또 여기서 반주가 들어가는데 쿵짝 쿵짝 쿵짝, 이게 제가 쿵짝을 넣을 때는 숨을 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도록, 가슴이 아파도 말을 못하니까 그 가슴 아픈 게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어. 그런데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서러움, 혼자 지닌 채 가슴이 아프도록 말을 못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그럼 혼자 서러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숨을 허덕이잖아요. 허덕이는 것처럼 왼손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가보자. 언제 바뀌었어? 자, 갑니다.
허덕이면서 우리가 오르막 오를 때 숨쉬기가 편하지 않잖아요. 허덕이는 것, 허덕이는 것.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숨을 쉬어야 살아야 되니까. 여자의 일생이 참 기구하다 그러잖아요. 이 한많은 것을 가슴에 안고 가슴이 아파서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 숨 쉬는 것을 왼손 베이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베이스로. 자, 다시. 자,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멋있죠, 소리가. 소리가 쫙 가슴에 와 닿잖아요. 이렇게 연주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손가락 운지 다 알려드렸고, 그 노래를 연주를 할 때는 노래를 느낄 줄 알아야 되나? 노래 느낄 줄 알아야 돼. 많은 분들이 막 빠르게 신나게 하면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주자는 그 느낌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느낌을. 그 한많은 여인의 여자의 일생을 연주하면서 어디 갔노? 이거는 여자의 일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즐겁고 행복한 여자의 일생도 있겠죠. 그건 소수에 속하는 거니까 대부분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한이 많은 것. 그 엄마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쿵짝쿵짝 하시면 안 돼. 왜 악기 소리가 왜 이래? 예, 여기서 라에서 라까지 스케일을 쫙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으악 소리 지른다는 그런 느낌. 답답해서 소리 그런다고 그 가슴이 너무 답답할 때 소리를 입을 벌리고 본인은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 그렇게 하면 소리 질러 보신 적 있나요? 으악 하는데 본인은 으악이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안 나와. 본인은 소리를 내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만큼 한스러운 것.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소리를 외치고 싶은데 입은 벌려서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최극단의 고통스러움. 이건 질러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기 전에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남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가사를 계속 곱씹어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래 동질감을 느끼면 이 함부로 연주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이 꽃잎들이 길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그 꽃잎들이 꽃을 폈을 때 그 절정의 순간 너무 화려했죠.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꽃잎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노래 제목 낙화여수가 멋있잖아요. 반주를 넣지 않아도 멜로디 소리만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그 느낌을, 사람의 마음을 싹 잡을 수 있으면 그분은 연주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유명한 노래죠. 멋있죠. 그러니까 풍짝으로 표현하는 음악도 있지만 아코디언은 그 리드가 떨리면서 공기가 들어가면 리드가 이렇게 떨리잖아요. 떨리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이 소리에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드가 떨리는 그 느낌을 잡아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리드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냥 신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를 연주하기 전에 가사를 몇 번씩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로 노래를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로 어려운 박자 없잖아요. 멜로디 다 운지 번호 적어드렸고 가사를 읽어보라는 것, 그리고 오른손이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멜로디만, 왼손 반주 없이 오른손만 연주하면서 박자감을 잡아야 돼요. 박자를 이제 초보자들은 왼손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박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주가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박자 위에서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왼손 쿵짝쿵짝이 없는데 오른손 멜로디 속에서
박자를 잡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에서 미를 내릴 때 절대 손을 들지 마. 옥탑으로 손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미, 미 사이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사이가 끊어지면 안 돼. 이게 연주할 때의 기술이에요. 기술. 라, 미.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가 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지 않도록 연주하는 것이 실력이다. 다시요. 음이 절대 안 끊어지죠.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정말 고수가 되는 소리를 정말 자신의 감성에 따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본인은 연주를 신나게 잘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면 안 돼. 그죠? 물론 끊어야 될 상황에서는 끊어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G키로 갑니다. 소리 하나도 안 꺼지는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 이런 훈련을 아셨죠? 음과 음이 건너뛸 때 옥타브에서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면 안 된다. 쉼표가 있어도 오른손 멜로디는 가능하면 끊어지지 않도록 연주하는 것이 연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음악을 잘하려고 하면 첫째는 계명 읽기, 둘째는 쿵짝 쿵짝짝 계명 읽기. 계명 읽기가 잘 되면 오른손이 따라간다. 그리고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손이 눈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미리 계명 읽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초견으로 처음 보는 악보를 연주를 잘한다는 것은 프로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여자 일생 연주하다가 안 되니까 또 울어요. 열풍안 넘어갔다가 이래 넘어갔다가 저리 넘어갔다가 본래 뭐 이런 누굴 비하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색소폰을 제법 잘 부세요. 근데 그분은 색소폰을 한번 불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불렀어요. 그러면 앵콜이 나오면 또 한국 불러서 두 곡 부르면 보통 다음 분을 위해서 비껴줘야 되는데 안 비껴줘요. 한 곡만 더 하자 그래요. 왜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대요. 또 한 곡 했어요. 세 곡 했잖아. 또 한 곡만 더 하재요. 왜요? 더 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은 알면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주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자꾸 한 번만 더. 프로들은요, 한 곡으로 끝내요. 한 곡으로. 그러니까
막 이 곡 저 곡 손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늘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있죠. 미숙이 만날 때는 미숙이만 생각하라고. 미숙이 만나면서 춘자 생각하고 말자 생각하고 끝자 생각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연주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일생을 연주할 때는 여자의 일생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한 가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누르셔서 저와 함께 계속 음악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 어디냐 하면요. 아코디언 랜드 연주홀이에요. 연주홀 거의 다 돼갑니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법 넓어요. 자.